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갓큐미스트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소단원을 마무리 지을 화학의 기본 언어 개념 활용 문제와 뒤쪽에 나와 있는 서술형 문제, 사고력 확장 문제로 나와 있는 서술형 4문제까지 개념 활용 문제는 13문제, 그 다음에 사고력 확장 문제는 4문제에서 총 17문제를 풀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이제 소단원이 벌써 하나 끝나갑니다. 곧 있으면 또 이러다 보면 또 대단 하나가 또 끝난다는 얘기가 나올 테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책도 언젠가 금방 마무리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 이것도 개념 활용 문제로 좀 어렵다고 냈긴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굉장히 커서 보기 굉장히 편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바로 옆쪽에 보면 암모니아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키워드들을 주고 있어서 이해하시기도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다음은 인류 문명에 영향을 미친 암모니아에 대한 자료라고 합니다. 20세기 초 암모니아의 대량 합성 방법이 개발되어 질소 비료의 대량 합성이 가능해졌다. 암모니아는 약품의 제조나 토양의 산성화 방지 등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라고 적혀있네요. 일단 기억을 보시면 무조건 암모니아의 대량 합성 방법이니까 하버보슈법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두 번째로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시킨다는 것이 적혀있기 때문에 산성화를 방지시킨다는 얘기는 암모니아가 염기성이라는 뜻이라는 것이겠죠. 일단 이거 두 개를 염두에 두는 상태로 문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 암모니아 대량 합성 방법과 관련된 반응은 N2가 3개의 H2와 반응해요. 2개의 NH3가 되는 반응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정확한 하버보슈법의 모습이죠. 여기다가 온도 조건이나 압력 조건을 여러분이 더 추가로 쓰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위쪽에 촉매 같은 것도 표시를 해주시면 더 완벽한 화학 반응식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니은의 이유는 암모니아 염기성을 띠기 때문이다. 일단 니은이 뭐냐면 토양의 산성화 방지예요.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겠다는 얘기는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기 때문에 염기성이라는 걸 염두에 두라고 했는데, 당연히 염기성이기 때문에 산성화를 방지시켜준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니은 역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기억, 암모니아 대량 합성 방법이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하버보슈법으로 질소비료가 개발되면서 식량난이 조금씩 해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답은 모두 다 맞는 기억, 니은, 디귿 다 골라주시면 5번으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화석연료라고 적혀있는데요. 일단 좀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인류의 문명 발달과 관련된 물질 A에 대한 설명이다. 자동차, 항공기, 연료나 산업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플라스틱, 합성고무, 합성섬유의 원료로 사용된다. 여러분이 약간 눈치껏 보신다면 화석연료니까 문제에서 화석연료 단 하나밖에 없거든요. 석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골라주시면 조금 위험하고요. 일단 이 보기를 보고서 답을 고르셔야 되는데, 자동차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건 나무로 자동차에 나무를 사용하는 시대가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동차 역사에 대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다른 것들이 일단 연료로 사용될 수도 없고, 더군다나 플라스틱, 합성고무, 합성 섬유 같은 것들은 석유로부터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답을 3번이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 활용 문제를 하지만 그냥 만만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쭉쭉 넘어가죠. 다음은 인류 문명과 관련된 두 가지 화학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가 반응을 보시면 화석연료의 연소, 화석연료 A와 산소가 결합해서 B와 물이 생성됐고, 철의 전형 과정에서 산화철, 일산화탄소를 이용해서 B와 철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B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먼저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태웠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산화탄소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면 B가 이산화탄소라는 걸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철의 재현 과정에서 산화철과 일산화탄소가 CO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CO가 Fe2O3일 수도 있고 Fe3O4일 수도 있는데, 그에 맞게 개수를 맞춰주면 여기서 반응 나오는 게 B 역시 CO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는 CO2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아두시고 보기를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와 나는 모두 원료 물질 환원 반응을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나 같은 경우 환원 반응을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산소를 없애주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환원 과정이 맞는데, 가 같은 경우는 연소 반응이지 산화환원 반응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가가 틀려서 기억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니은. A는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다. 화석연료 A 같은 경우는 무슨 원료인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석탄일 수도 있고 석유일 수도 있고 천연가스일 수도 있는데, 화석연료는 무조건 탄소와 수소,
이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보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디귿. B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된다. 이산화탄소, 지구온난화 대표적인 온실가스죠. 그래서 디귿 역시 맞는 보기라고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4번입니다. 암모니아 합성. 다음은 하부보 슈퍼에 대한 암모니아 합성과 합성의 화학 반응식을 나타낼 것이다. N2와 가가 해서 고온과 고압, 철촉매를 이용하니까 NH3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양쪽의 개수를 좀 맞춰보면 여기에 N이 2개가 있고요. 여기서 N이 2개가 있는데 수소가 6개인데 이 수소 6개를 메워줄 게 없죠. 가가 3H2라는 걸 쉽게 알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가는 3H2 가스이다 라고 적히는데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니은 같은 보기를 보시게 되면 전체 기체의 분자수는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자수를 보시면 반응 전에는 4개가 있고 반응 후에는 2개가 되는 것으로 보아서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적다는 말은 맞는 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디귿. 이 반응은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하버보 슈법으로 질소비료가 만들어졌다는 걸 누누이 말씀드렸고 당연히 인류 식량 문제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라고 해서 5번 모두가 다 맞는 것으로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36페이지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5번 문제 보시면 다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물질이다. 그래서 물, 염화나트륨, 철, 암모니아, 다이아몬드, 헬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뭔지 좀 화학식을 좀 써보는 게 좋습니다. 물은 H2O이고요. 염화나트륨 같은 NaCl입니다. 염화나트륨. 철은 F이고요. 암모니아는 NH3입니다. 다이아몬드, 탄소 덩어리를 기대 C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 헬륨은 He입니다. 이것들은 자주 쓰시다 보면은 익숙해질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합물에 속하는 물질은 3가지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5번 문제에서 화합물에 속하는 것들은 3가지가 맞습니다. 일단 화합물은 물이 일단 화합물에 포함되고요. 염화나트륨 역시 화합물에 포함되고 암모니아 화합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단소 물질에 속하는 물질은 3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역시 맞는 표현입니다. 호단소 물질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3번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철, 헬륨 이렇게 3가지를 고르실 수 있는데 그래서 니은 역시 맞는 보기라고 고르실 수 있겠고 디귿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3가지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염화나트륨은 분자 상태가 아니라고 이온결정이라고 분명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철 같은 경우에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온결정이기 때문에 분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암모니아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분자로 이루어졌다고 보실 수 없고 헬륨은 분자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표시를 해보면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요 세 친구이기 때문에 역시 디귿도 맞는 보기라서 모두 맞는 기억, 니은, 디귿을 4번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4, 5번이 아니고 이제 4, 5번이 다 모두 맞는 답이라서 좀 찜찜하긴 하지만 풀이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화합물과 혼합물, 구리, 포도당, 석유를 2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분류해보겠습니다. 포도 혼합물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혼합물인지 아닌지 살펴보면 되는데 혼합물인 건 당연히 석유입니다. 석유는 여러가지 것들이 짬뽕되어 있기 때문에 짬뽕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석유를 가에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오는 당연히 구리와 포도당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인가 하면 포도당은 C6H12O6라고 제가 여러분께 외워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원소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리가 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아니오에는 포도당 C6H12O6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 가는 끓는 점이 일정한 물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혼합물의 경우에는 끓는 점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억은 틀린 보기라고 아실 수 있고 사실 이게 석유인지 모르셔도 혼합물인가 해서 얘라는 이유는 얘가 혼합물이라는 뜻인데 끓는 점이 일정한 건 혼합물이 아니라 화합물이나 혼합소 물질 같이 순물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은 당연히 틀렸다고 보실 수 있고 나는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이다. 구리는 철이 당연히 금속이니까 잘 통하겠죠.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다의 주된 완전 연소 생성물 2가지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동당을 태워보시면은 CO2와 H2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과합성 반응에서도 보실 수 있고 연소 반응을 따로 해보시면 O2랑 그냥 결합만 시키시면 되기 때문에 개수 맞춰보시면 디귿 역시 맞는 보기.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4번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다음은 인류 문명의 발달에 기여한 화학 반응, 그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암모니아 합성.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금 솔직히 저 강의에서 굉장히 지겹도록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버보슈법 설명하고 있고요. 화석, 연료, 연소.
화석연료 같은 경우도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 것 같은데, 두 화학 반응 시에 있는 화합물의 종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합물이기 때문에 호동수 물질들을 일단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H2, N2, H2는 제외를 시켜주셔야 되고, O2 같은 경우는 제외를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들 살펴보면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겹치는 것도 서로 없고 모두 화합물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동그라미 표시한 이 네 가지 것들을 총 4개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막 개수 세가지고 5개, 2, 4, 5, 6개라고 대답하시면 큰일 납니다. 종류수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종류만 대답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4개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사실 이번 강의가 굉장히 길어질 줄 알았는데 문제의 난이도가 워낙 쉬워서 나중에 뒷부분 가면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몰수 같은 거 하는 계산 같은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냥 간단히 쑥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라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번 문제.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기억. 물질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이다. 분자의 정의고요. 틀릴 게 없죠. 니은. 물 분자를 더 작은 입자로 분해하면 물의 성질이 사라진다. 맞는 말입니다. 물질 성질을 지니는 가장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더 분해하는 순간부터 그 성질은 사라지게 됩니다. 디귿. 다른 물질과 화학 결합을 잘 하지 않는 헬륨이나 아르곤 원자가 바로 분자입니다. 이것은 비활성 기체가 분자임을 명시하는 바이므로 디귿 역시 맞는 보기에서 5번 정답.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맞는 보기라고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가실 텐데요. 9번 문제가 고난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쫄지 마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류 문명에 영향을 미친 화학 반응을 나타낼 것이다. 가는 수소와 질소와 반응이 암모니아 생성되는 것으로 보아 하버보슈법이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CH4와 산소가 반응해서 CO2와 H2O가 생성되는 거 보면 연소 반응을 적어놨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은 경우에는 산화철이 코크스와 반응하여서 철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것으로 보아 철의 재련 과정을 서술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으니까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도 문제인데 단지 이 예시들이 좀 많을 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쫄지 마시라는 거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제 보시면 일반 화학이라고 꼭 어려운 것도 아니라 이 내용들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과정을 겪으시더라도 고난도에 쫄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가와 나에서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3개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하나하나 세워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세워보시면 일단 기억은 틀렸습니다. 제가 세워보면 틀렸고요. 일단 가 나에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로 이루어진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맞네요. 7개입니다. 3가지가 아니라 7가지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니은. 나와 다에서는 화합물의 종류와 호돈소 물질 종류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와 다에서 화합물의 종류를 찾아보겠습니다. 체크 표시를 할까요? 하나, 화합물만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군요. 5개인데 CO2가 겹치니까 4개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4개의 화합물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호동소 물질 종류 같은 건 O2 하나, C, 코크스 둘, 철 셋, 3개의 호동소 원소라고 적혔습니다. 3 원소가 적혀있기 때문에 4, 3, 당연히 4가 더 많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나다종 분자가 아닌 물질이 포함된 화학 반응 중에 다이다 라고 했는데, 분자고요. 가나는 다 분자입니다. 다 같은 경우는 Fe2O3 철과 금속과 비금속의 반응입니다. 따라서 이온 결합이라고 볼 수 있고, 이온 결정 같은 경우는 분자라고 표현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맞는 보기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9번은 니은 디귿에서 4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난도로 적어놓고 별로 아무렇지도 않죠? 그냥 간단히 풀어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페이지 38페이지에 10번 문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실 9번 문제보다 10번 문제 좀 더 좋다고 보거든요. 10번 문제 보시면 분리와 분해입니다. 다음은 염화 나트륨 수용액으로부터 각 성분 물질 얻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때 설명드렸던 분리와 분해의 개념이 잘 생각되셔야 되는데, 분리라는 개념은 혼합물을 빼낸 서로 갈라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염화 나트륨과 수용이기 때문에 A 같은 경우는 물 H2O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분해라는 과정 자체는 얘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분해가 화합물을 그 각각의 성분으로 부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도 역시 나는 분해고요. 그래서 각각의 원소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화나트륨은 NaCl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금이죠. 그래서 염소 Cl이 적혀있으니까 B는 당연히 나트륨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수소, 산소 잘 나와있군요.
자,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A는 화합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가 뭘까요? A 찾아보시면 A, H2O죠. 화합물입니다. 맞습니다. 니은 과정 가와 나는 화학 변화이다. 가 같은 경우는 분리입니다. 분리 같은 경우 혼합물을 분리해내는 과정은 물리적 변화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얘 같은 경우는 물리적 분해이기 때문에 화학 변화가 아니다 라는 점에서 니은 틀렸다. 가가 아니고 나의 분해 과정은 화학 변화가 맞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귿 B는 비금속 원소이다. 나트륨이 비금속인가요? 나트륨은 금속 덩어리로 물에 넣으면 격렬하게 반응하는 금속입니다. 따라서 비금속이 아닌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디귿 역시 잘못된 보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메테인의 연소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그림이 잘 그려져 있네요. 메테인 1개와 산소 2분자가 반응해서 물 2분자와 이산화탄소 1분자가 만들어졌습니다. 화합물은 3가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메테인 화합물이고요. 산소는 호돈소 물질이니까 제외시켜주시고 물은 화합물, 이산화탄소 역시 화합물이기 때문에 3가지 맞습니다. 두 번째로 니은 분자의 종류 4가지이다. 모두 4가지 다 분자이기 때문에 4가지라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디귿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성한 원소 3가지이다. 탄소 있고요. 수소 있고요. 산소 있습니다. 그러면 질량고정 법칙에 따라서 이쪽도 똑같은 양만큼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5번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그림은 광합성만을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가 사실 제가 가장 혼동했던 문제인데 광합성 반응에서 이게 굉장히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기억 같은 일단 문제를 풀면서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응물은 모두 화합물이다. 사실 포도당을 화합물이라고 봐야 되는지 하면서 좀 애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화합물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제가 기억 때문에 많이 혼동을 했었는데 포도당같이 거대한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가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네, 포도당도 크기는 상관없이 화합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니은 태양에너지는 포도당에 저장된다 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태양에너지는 포도당의 화학에너지로 저장이 된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은 맞는 보기이고요. 생산물은 모두 분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개념 설명을 해드릴 때 분자가 아닌 것은 이온결합 물질이고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 금속과 비금속이 있어야 되는데 여긴 금속 원자가 자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 분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5번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이제 개념 활용 문제 마지막 문제 13번 고난도 문제가 또 적혀 있네요. 또 쫄지 마시고 그림은 포도당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이 반응의 물질을 화합물과 분자로 분류한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모식도로 나타내기 위해서 원래 집합의 개념에서 수학적인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집합을 가시화시킨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에 해당하는 부분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 반응식을 사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옆에 새롭게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652까지 맞는데 여기다가 뭐죠 이거? 반응식 일단 원래 반응식 고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여기 H2가 더 추가되고 양쪽에도 H2가 더 추가되는 게 맞는 반응이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양쪽 개수를 맞춰야 되고 제 반응식을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생략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가 6개가 있고요. 이쪽에는 탄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6개 기억 같은 경우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 수소가 이쪽에 12개인데 이쪽 편에 보시면 12개가 있으니까 수소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산소가 6개, 12개에서 총 18개인데 여기서 6개밖에 없으니까 기억은 총 CO2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기억은 CO2이다. 맞습니다. CO2라고 이미 제가 구해놨고요. 니은 1영역에 속하는 물질은 한 가지이다. 1영역은 화합물, 분자가 아닌 화합물인데 분자가 아닌 화합물이라 함은 이온결정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금속 원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 해당하는 물질은 0가지다. 없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 디귿 보기 3의 영역에 속하는 물질은 O2이다. 분자이면서 화합물이 아닌 것입니다. 분자는 여기 중에서 분자를 찾아보시면 사실 넷 다 분자이거든요. 분자는 모두 다 분자인데 이 중에서 화합물이 아닌 것 하면 호돈수 물질, 원소라고 표현이 되는 것만 포함되기 때문에 O2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이 세 가지는
2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역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서술형 문제, 사고력 확정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력 확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제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필기 글자를 쓰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글자로 서술하진 않고 제가 직접 말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고력 확정 문제를 풀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고력 확정 문제다 보니까 문제가 일단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답변도 서술형이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져서 손으로 직접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말로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 제가 필기를 좀 하는 것을 보여드릴 테지만 답이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그걸 제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번 표는 건조공기의 성분 물체인 기체 A에서 D까지에 관한 정보이고 그림은 마이너스 190도에 액체 C의 건조공기를 통과시켜 기체온화물 X를 얻는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뭔지 보시면은 기체온화물 X를 마이너스 200도씨로 냉각시킬 때 액체로 존재하는 물질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요구하는 조건이 뭐냐면 마이너스 200도씨로 냉각했을 때도 액체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끓는 점이 마이너스 200도씨보다 높은 것들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 표에서 200도씨를 넘는 것들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서 답을 A, B, C라 적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먼저 기본적으로 주어진 보기를 보시면은 액체 C에서 건조 공기를 통과시키는데 마이너스 190도의 액체 C입니다. 여기서 기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액체로 바뀌게 된다면 절대로 이 기체온화물 X 안에 포함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190도씨보다도 190도씨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190도씨보다 끓는 점이 더 높다면 액체로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체온화물 X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액화되어 액체 C 이상을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190도보다 끓는 점이 높은 196도 이 A만 정답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딱 하나 A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25도씨 1기압의 기체온화물 X는 건조공기보다 밀도가 큰지 작은지 비교하시오 라고 적혀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액체 C 마이너스 190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90도보다 더 끓는 점이 낮은 것들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 물질 중에서 지금 현재 A와 D가 그거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와 D 같은 경우에 밀도를 합해보면은 A는 1기압에서 밀도가 1.155, D 같은 경우는 0.16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두 개가 지금 섞여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건조공기가 1g per 리터라고 보실 수 있고 그쵸? 1g per 리터라고 보실 수 있는데 D 같은 경우에 워낙에 밀도가 작기 때문에 얘가 섞여지는 순간 밀도가 확실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계산을 해보셔도 괜찮겠지만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좀 어림적으로 계산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 혼합물 X는 건조 공기보다 밀도가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1번)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약간 고민을 해보자면 건조공기 분자수비가 A가 퍼센트가 굉장히 높고 B가 퍼센트가 그 다음으로 높고 CD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거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A 같은 경우는 78%가 존재하는데 1.15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D는 0.0005라는 퍼센트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0.16이라는 작은 밀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즉 이 혼합물에서 A와 D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래 공기에서 무거운 부분을 차지했던 B와 C 1.31이나 1.63 같은 밀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사라졌고 비교적 밀도가 가장 작았던 두 가지 A와 D만 남았기 때문에 기존의 밀도 평균보다는 훨씬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게다가 B와 C가 제거됨으로써 A와 D가 차지하는 퍼센트 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평균값에 거의 다다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A, B, C를 다 합쳤을 때는 1.31도 영향을 주고 1.63도 영향을 주지만 나중에 기체온화물 X 같은 경우에는 A 1.15와 0.16밖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더 낮은 값이 영향을 주므로 당연히 밀도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은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간단히 말해서 A, B, C, D가 다 합쳐있을 때 평균값보다 BC가 제거되어 A와 D 밀도가 비교적 작은 것들만 남았을 때 평균값이 당연히 밀도가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금속 M의 가루를 공기 중에 서서히 가열하면서 시간에 따른 금속 가루의 질량을 측정하여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금속 M의 산화물에서 성분 원소의 질량비 A와 B로 나타내라고 하는데, M을 태웠으니까 결국 존재한 건 M과 O밖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 M과 O를 존재할 텐데, 처음 존재했던 M의 수는 A였고, 거기에 덧붙여서 산소가 붙으면서 B라는 질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B라는 전체 질량 중 A만큼을 M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을 A가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을 B-A가 O를 차지하고 있고 M이 A만큼 차지하고 있어서 A 대 B-A라고 써주시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금속 M의 질량을 2배로 하여 실험하였을 때 생성된 금속 산화물 성분 원소의 질량비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 M의 질량이 2배가 되면 반응할 산소의 질량도 역시 2배가 되기 때문에 이 비율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어서 1번과 동일한 답을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제가 답을 좀 이상하게 썼네요. 는이 돼야 됩니다. 는 A 대 B-A 동일한 답을 써주시면 일장 성분비의 법칙도 만족하고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 역시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두 개 다 M 대 O는 A 대 B-A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문제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그림은 몇 가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화합물로 이루어진 순물질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가 같은 경우는 우선 이 흰색 2개짜리와 빨간색 2개짜리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 혼합물이라고 볼 수 있고, 나 같은 경우 얼핏 보면 맞는 답이라고 고를 수 있지만, 나나 다도 마찬가지로 단일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헛 원소 물질, 즉 분자 형태의 헛 원소 물질이라 볼 수 있어서 화합물이라는 조건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 마는 모두 제외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다랑 라는 올바른 같은 분자 내용들만 같이 있기 때문에 화합물로 이루어진 순물질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 같은 경우는 좀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혼합물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써보시면 다와 라 이렇게 두 가지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오른쪽 그래프는 일정한 양의 액체 물질을 일정한 여론으로 가열했을 때 시간에 따라 온도를 측정해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에서 바가 액체 상태일 때 그림과 같은 모양의 그래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 물질만 있는 대로 고르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래프를 보시면 가열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상태 변화를 하는데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겠다는 뜻인데, 지금 액체 상태라는 것은 끓는 점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끓는 점이 일정한 것은 순수한 물질이어야 되고, 혼합물의 경우는 끓는 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등 다양한 모습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는 순수한 순물질들을 찾아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순물질을 다시 찾아보시면 가는 혼합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는 순물질이고, 다, 라, 마 역시 순물질입니다. 바는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시면 3개와 4개가 섞여있기 때문에 역시 혼합물이라고 볼 수 있어서, 위 그래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4가지 총 나, 다, 라, 마 이렇게 4가지를 써주시면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4번 문제인데요. 다음은 기체 A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적혀있고, 구성원소는 2가지이며 5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산소와 반응시켰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부피비는 그림과 같다. 기체 A와 산소의 반응에서는 석회수를 뿌옇게 하는 물질과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물질이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 건 이 석회수입니다. 석회수를 뿌옇게 만드는 물질이라 함은 CO2를 지칭하고 있는 바이고,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켰다는 얘기는 우선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CO2를 먼저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원소는 2가지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C와 기체 A에 대한 정보군요. 여기가 2가지로 돼 있고, 이것이 어떤 것을 만났을 때 CO2와 얘가 CO 수도 있고 얘가 CO2일 수도 있겠군요.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물질이 생성된다. 이 부분이 지칭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결국엔 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지칭해주고 있습니다.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킨다 하면 물을 일단 가장 먼저 연상시켜 주시기 바라고, 석회수는 이산화탄소를 연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번 문제를 보시면 기체 A와 산소의 반응에서 생성되는 물질을 각각 화학식으로 나타내자. 그러면 석회수를 뿌옇게 만드는 물질 CO2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H2 이렇게 2가지를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A의 분자식을 구하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 구성원소 두 가지이며 5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산소와 반응을 시켰기 때문에 이 옆쪽에 있는 건 분명히 산소일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식을 따져보시면 여기 탄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개수비를 여러분께서 잘 맞춰주실 필요가 있는데 5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맞게 2가지 원소이며 5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형태에 맞게 A, X, B, Y라 둬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셔도 좋고 아니면 직감적으로 O2 같은 경우에 이쪽 양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체 A는 C와 H를 포함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체 A 같은 경우는 항상 반드시 C와 H를 포함하게 된다는 것을 먼저 적어두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와 H를 적게 됐으면은 기체 A는 당연히 C, X, H, Y가 되겠죠. X 플러스 Y는 당연히 문제에 주어진 대로 5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양쪽의 개수비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혼돈이 되실 수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C, X, H, Y라 적어두고 플러스 지금 두 분자의 O2가 사용됐으니까 이 O2가 두 분자의 CO2와 H2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분자의 CO2와 H2가 서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개수는 하나로 냅두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CO2와 H2만 일단 적어놓고 둘 중 하나는 개수가 2개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산소가 4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CO2가 2개가 되면 H2O가 0이 돼야 되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이러면 이 문제 조건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CO2 앞에 개수가 2가 아니라 H2 앞에 개수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따라서 CO2는 개수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양쪽에 개수를 맞춰주면 되는데 오른쪽 편에 보시면 C가 1개, H가 4개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X는 1, Y는 4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고 결국에 정답은 기체 A의 분자식 같은 경우는 CH4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모든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드디어 소단원 1단원이 끝나고 물질 양과 화학 반응식이란 두 번째 소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소단원 두 번째에서 또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고 함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